안녕하세요. 알려준 맛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안나 까르리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네, 두 번을 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10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 안나 까르리나를 어떻게 막 일목요연하게 해석을 해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설 딱 읽으면은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이 소설의 주제가 뭘까? 감동의 포인트가 뭘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학습에 안 좋은 단점이겠죠? 두목님 같은 경우는 이 안나 까르리나 이 소설이 갖는 주제,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안나 까레리라가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 같은 네네. 것들은 뭐 정말 많고 방대하지만 굉장히 과감한 주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생명력, 각 커플들마다 그 만들어가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 잡혀서 입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담담하지만은 굉장히 톨스토이가 세밀한 묘사를 통해 가지고 인물들의 심리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고 네네. 어떤 당대를 훑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역사성과 뭐 어떤 그 문장이나 문단의 유려함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공부하고 또 소설을 쓰는 입장으로서 그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갖추고 있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작품이다. 실제로 톨스토이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나 까르리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어디냐,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톨스토이가 처음 문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정도로 근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큼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본기가 맞아요. 다 갖춰져 있는 작품. 네. 물론 이제 이것보다 앞서서 전쟁과 평화도 있고 뭐 네. 부활도 있는데 우리 톨스토이 문학하면 3대 네.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작품 중에서도 가장 네.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두목님의 해야 되나? 그 조금 오만하다고 알려진 해밍웨이조차도 내가 톨스토이는 넘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이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소설적인 완성도는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위대하다. 동굴쌤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나 이런 면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떤 아주 잘 차려진 뷔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사랑이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용서라든가 네, 네. 질투라든가 참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차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톨스토이의 어떤 사유가 방대하다는 소리잖아요. 없는 음식이 없는 뷔페 같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두 커플이 이제 메인 커플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커플이 사랑이 이렇게 싹트고 그 다음에 절정으로 치닫다가 식고 분노하고 막 증오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감정을 다루는 것 같아요. 설렘, 콩깍지, 위험, 뭐 네. 이신 막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리고 희생 있어요. 그런 사랑이 갑자기 식으면서 분노로 바뀌고.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도 겪고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맞아요. 위대한 작품이 또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렵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힘들고. 관념적이고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건든다는 게 진짜 큰 매력 같아요. 동글쌤은 나는 이 인물에게 진짜 마음을 조금 이입을 하면서 읽었다. 인물 마음에 든다. 이런 캐릭터 있었어요? 저는 레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 레빈은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아요. 네.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죠. 예, 어리숙하면서도 모범적인 네. 것 같고 좀 지루하고 좀 모범적인 것 같지만 또 실은 자기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면서 늘 자기를 반성을 해요. 또 타인한테 자기를 비춰보고 이런 삶을 맞아요.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맞아요. 그래서 농민들하고도 교감하면서 이런 가정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배울 점이 많아요. 맞아요. 저는 레빈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굉장히 사유가 말랑말랑하다. 그게 왜 그렇게 사고가 말랑말랑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에고가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 아닐까? 레빈은 자신이 옳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 밑에 있는 농노여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사유가 말랑말랑했고 자기 에고로 온통 가득 차지 않았고 그러니까 키치와의 삶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레빈이 그 상징하는 것은 성장하는 삶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성장하려면 단단하게 에고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뭔가를 받아들일 때 가능하니까. 단단함이 부러지죠. 두목님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 작품에서 네. 어떤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주제로 이어지는 인물은 네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뭔가 네. 제 생각해 보면 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안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는 지속적으로 어떤 귀족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빈을 통해서 농촌 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반대편에 있는 귀족들의 모습, 사교계를 모임을 통해서 뭐 만나서 서로 이렇게 돈하고 명성 이런 데 매달리는 귀족들의 모습,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러시아 귀족들의 거칠에 네, 치중하는 네. 이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그런 것에서 이렇게 탈피하려고 하는 인물로 안나를 정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여자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의 제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네네. 누군가가 좋아진다는 것. 물론 내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느닷없이 그렇죠. 끼어드는 어떤 네. 인연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만약에 안나 카레니나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또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하는 건 아닌가? 뭐 맞아요. 이러면서 이 인물에 상당히 사랑을 가지고 읽었어요. 저도 안나 까레리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영리했다면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브론스키랑 네. 그냥 그 정부로서 연애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안나라는 인물이 그 거짓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정 러시아 네. 시대는 소위 말하면 까발려지지 않으면 네. 그냥 묵인되는 그렇죠. 시대였죠. 네. 그러는데 얘는 너무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남자를 좋아한다,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보면 뭐 그걸 영리하지 않다고 보기는 좀 뭐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자기 사랑을 선택하면서 나머지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이 책임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랐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달았던 책 채틀리분의 연인에서 채털리가 생각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사냥터지기랑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유지한 게 아니라 가족에게 소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로렌스는 네. 그쪽을 코니의 손을 들어주지만 네. 여기 톨스토이는 네. 오히려 더 안나 카레니나를 이제 파국으로 몰고 가죠. 그렇죠. 왜 팝으로 몰고 간지 알아요? 이쁘니까. 아, 원래 이쁘고 잘생긴 사람 싫어한다니까. 톨스토이가. 그리고 저는 왜 이 안나 까레리나의 마지막 선택을 자살로 했을까? 물론 이제 안나가 완전히 계획을 하고서는 뭐 이거 하지는 않지만, 그 보면은 이게 뛰어드는 장면이 마치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묘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당시 안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다단했을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브론스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끌고 온 장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벌일 수도 있고, 아들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한 행동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사랑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완벽하게 가질 수 없다는 데 대한 절망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표. 내 거가 안 되는 저 브론스키를 내 거를 보느니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사실은 그 안나가 죽는 7부까지 갈 때만 해도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톨스토이의 문체가 가진 힘이 네, 나는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랑에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한 표를 주고 싶은데 네. 결국은 마지막에 그 철길에 뛰어드는 안나의 모습에서 정말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지는 결국은 슬픔이 느껴져서 감정이 막 살아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저런 거였구나.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좀 가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냥 사랑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이렇게 선택. 음. 그리고 안나가 생각하던 사랑은 바로 그 기차 달려오는 기차로 뛰어드는 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훨씬 앞서간 인물이죠. 좀 연민스러웠어 나는 안나가. 그렇죠. 이렇게 죽는다는 자체가 네, 너무 집착하고 꼭 소유하려고. 죽여야 했을까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런 새끼는 또 네. 이제 그녀가 죽고 나서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면 전체 이렇게 긴 소설인데도 참 이렇게 지루하다 안 생각하고 읽는 거는 우리 삶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맞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의 삶은 이어져 가고 네. 톨스토이가 안나를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결국은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동굴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문문사는 네, 레빈에 대해서 했는데요. 네. 인생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네. 이런 문문사 와닿아서 읽어볼게요. 네. 그 시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일이 쉬워졌다. 잘하라고 의식하면 더욱 일이 어려워지고 두둑이 잘 깎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찬 육지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마치 자신과 하나가 된 것처럼 농민들하고 같이 네. 교감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풀빼기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 했을 때 어떤 내가 일을 할 때도 누구하고 교감이 가야 되고 맞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방송하는 것도 예. 교감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삶 매 순간순간에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행복은 저 멀리에 뭐 길이가 있는 건 뚝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 인간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뭔가를 의식해서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여기 네. 있거든요. 우리가 방송할 때도 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버벅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것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 네. 있거든요. 두목님은 어떤 문장 네, 저도 선택하셨어요? 3권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 3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꼽았는데요. 네. 이 7부까지는 이게 안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읽었는데 마지막 8부에서 이제 그 레닌의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울림이 크게 와요. 이렇게 맞아요. 막 확장돼서 막 오는데 이 톨스토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레빈의 말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의 모든 삶은, 삶의 매 순간은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의 명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그것을 삶의 매 순간 속에 불어넣을 힘이 있어 하는 이 레빈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소설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도 네. 다시 소설이 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이 레빈과 키티 부부를 이야기를 그 톨스토이가 다시 또 이어서 네. 후편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번 읽었거든요. 안나 까레니나를. 네. 그런데 또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읽고 싶은 유혹이 강렬해지는 그런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사실 말년에 갈수록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야지 행복하다. 네. 이게 그냥 맹목적 타인을 위해서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충만해지고 평화를 느끼고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삶 속에서 신의 섭리, 선을 지향하는 신의 섭리가 느껴질 때 행복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레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또 그러면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레빈은 무슨 뭐 신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키치하고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맞아요. 이게 레빈이 뭔가 딱 깨달을 때 키치가 레빈을 찾아오죠. 그때 이제 레빈한테 아들이 잘자리가 잘 준비되었냐 이렇게 가서 좀 보고 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깨달음이 그냥 일상 속에 녹아 있다라는 거. 맞아요. 우리 네. 삶 자체가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맞아요. 아니라 그야말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다름없다는 거. 맞아요. 그런 현실을 것이 통해서 말하는 그거를 것 같아요. 실천해 냈다는 게, 보여줬다는 게 저는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대한 소설을 3회에 걸쳐 갖고 얘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시간 금방 갔지. 맞아요. 레빈처럼, 맞아요. 풀떼기 장면처럼. 다만 저희가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참 많지만 저희를 통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그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단독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로써 이제 소테마 도시편은 마지막이에요. 다음 편은 이제 페미니즘의 테마를 가지고 올 텐데요. 그때까지 저희 알려준 마당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마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